답을 미리 체크해드렸더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귀가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괜히 체크해드렸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시겠죠. 자, 우리 1주부터 4주까지 동영모의고사를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이제 요약집 이렇게 비교하면서 확인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이제 백선 2번에 걸쳐서 할 텐데 그 백선 문제를 한 55개 이상 맞추시면요. 합쳐가지고 시험장 가서 70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2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물건을 팔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 이렇게 되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되죠.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계약이죠. 자, 이때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해제할 수 없죠. 그죠?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 제3자는 둘이 계약할 때 제3자는 현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얘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의사를 표시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때는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되죠. 2번이 답이죠. 3번 수익자 즉 제3자는 누구한테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채무자. 얘 낙약자. 얘가 채무자죠. 얘한테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자,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기본이지만 의무를 면제받는 것도 된다 그랬죠. 의무를 면제받는 거. 이것도 된다. 유효하다라고 해야죠. 5번.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채무자는 최고할 수 있고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승낙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본다. 틀린 거 2번. 옳은 거 2번. 자, 29번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 못하죠. 다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특별하게 약정한 경우 이때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2번은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이니까 당연히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2번이 틀렸죠. 3번은 해제권 행사의 불가불성.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란 말이 들어가면 틀리다 그러죠. 동시에는 아니라. 자, 4번. 각과 의 사이에 동시 이행관계야. 얘도 동시 항변권이 있고 얘도 항변권이 있어.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임무를 이행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야 해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은 반대 임무를 제공하여 의뢰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체가 아니니까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합의 해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틀린 거 2번. 자, 30번 1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면서 플러스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언제까지 이행하라. 이게 최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플러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만약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따로 해제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해제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요거.
요게 해제권을 행사한 거예요, 미리. 다만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이란 조건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정지 조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지 조건. 이렇게 정지 조건. 그게 1번입니다. 2번, 정기행위는 최고 필요 없죠. 곧바로 해제권이 생기죠. 3번,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죠. 4번은 계약이 해제되면 양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그 원상회복 중에 금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되죠. 두 번째 주 받은 날부터 세 번째 주 법정이자를 부과. 5번이죠. 아까 해제권 행사에 불가분성이 있었죠. 소멸의 불가분성도 있죠. 1인 또는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따라서 5번 X. 31번에 1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뭐가 있죠? 매매 계약 비용,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세 가지. 계약서 작성 비용은 계약서 공증 비용을 말합니다. 이거 누가 부담할 것인가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부담하죠? 균분 부담하죠. 균분. 약정이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균분 부담한다 그랬어요. 자, 2번. 목적이 된 권리가 전부 타인 권리.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이렇게 되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X. 해제할 수 있다. 3번이 답이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동생관계니까 어느 한쪽의 이행기한만을 정해놨다. 상대방 동일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이죠. 추정. 본다가 아니라. 4번에 목적물이 종류물이라고 돼 있어요. 종류물이 뭐예요?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 가능한 거. 자동차, 뭐 노트북 이런 것들. 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죠? 하자 없는 완전물급부 청구할 수 있죠. 그게 4번. 틀렸죠. 자,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단 하자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되고요. 계약 당시. 두 번째, 이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선의 앤드 무과실효야.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서 선의 앤드 무과실효야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걸 매수인이 알았으니까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 3번. 자, 32번. 갑은 을소유 땅을 3,000평방미터로 알고 1평방미터당 5만원씩 계산해서 1억 5천만 원에 매수했다. 그런데 청약을 했더니 2,700평방미터다. 수량이 부족하죠. 만약에 이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라면 수량 부족에 의한 담보 책임이 성립하죠. 부실, 선대감에서 이렇게 되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선의 매수인, 대금가백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수량 지정 매매냐 아니냐 동그라미 1번. 각과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럼 수량 지정 매매.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럼 수량 지정 매매. 따라서 계약서에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 지정 매매로 볼 수 있다라고 해요.
1번 X. 자, 2번 선의의 갑은 아이고 을소유군요. 을소유 땅을 갑이 샀죠. 자, 매수인이 갑입니다. 근데 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갑은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선이니까 사실 안 날로부터죠. 예? 두 번째 주 사실 안 날. 자, 이때 사실이 어떤 사실이에요? 300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부족한 300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그 사실이죠. 선의 갑은 300을 취득하여 을이 취득해서 갑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라는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만약에 이 2번 지문이 선의 갑은 300평방미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러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 면적이 300평방미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요. 그 부족한 300을 내가 취득할 수 없게 됐구나 결국은. 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3번. 갑은 을에게 원시적 일부 불능금을 이유로 안 되죠. 담보책임으로 간다 그랬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에 의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일부가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시적 불능금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질문. 자, 4번. 만약에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2,700이야. 그러면 일단 경락인 매수인 갑은 매도인 채무자 을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하겠죠. 근데 얘가 무자력이야. 얘가 개털이야. 그럼 2차적으로 누구한테? 배당받은 채권자한테. 두 번째 줄 보면 선의 갑은 을이 무자력인 때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감액 즉 1,500만 원 반환 청구하죠.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선의 갑은 그 다음 을이 무자력인 때라고 돼 있죠. 이거를 을의 자력 여부를 묻지 않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질문. 을이 무자력일 때 보충적으로 채권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5번은 갑이 두 번째 줄 알았대요. 악의래. 그럼 담보책임 못 묻죠? 옳은 지문이죠. 선의의 갑만 대감 훼손 선의의 갑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담보책임 문제 틀릴 생각하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죠. 우리 아는 거를 동원해서. 아, 나는 틀리려고 생각했으니까 몰라. 막 이렇게. 한번 노력은 봐야지. 자, 33번 임대차라고 돼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돼 있네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첫째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두 번째 임대차 종료 시에, 세 번째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임대로부터 매수한 거. 이거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한 경우 이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2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죠.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임대차 목적물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지요. 타인 물건 임대차도 유효하지요. 당연히. 이 한번 X. 4번은 임차인의 수인 의무.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할 때, 즉 보존행위 할 때 거절하지 못한다. 수인 의무. 단 5번 요건 두 개를 갖춰야 돼요.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and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러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당연히 5번도 이렇게 나오죠. 임차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다. X. 요건이 두 개예요.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 그리고 목적 달성 불가. 요때 해지입니다.
임차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존행위. 이렇게 나오면 해지할 수 없답니다. 34번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자, 1번 보존에 관한 필요비라고 돼 있죠. 자, 임차인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임대차 존속 중에도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죠. 반면에 2번의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고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죠. 자, 3번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 얻어 물건 부속했죠. 두 번째 종료 시에 뭐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민법상 임대차에 보면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죠. 그거죠. 4번이죠. 5번이 틀렸죠.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 부속물 매수 조건은 강행 규정. 이렇게 되죠. 35번에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뭐라고 돼 있죠? 기간이 1번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1번 X 1년이 아니라 2년. 1년으로 정했어. 정해도 2년이죠. 단 임차인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2번은 임대차 존속의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 3번 임차인이요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팔아. 이때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양수인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양수인이 금융기관일 때 우선 변제권 있죠? 두 번째, 을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단 이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팔은 경우와 관련해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일반인 우선 변제권 없다.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있다. 앤드 2개 추가. 해지는 못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드렸죠. 없다라고 해야죠.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 못하죠. 자,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효과가 뭐죠? 일단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죠. 단 차임이 보증금만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죠. 또 하나 기간은 2년으로 보죠. 그리고 임차인만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3월의 경과하면 해지가 되죠. 그죠?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 그래서 4번 옳은 질문. 5번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뭐죠?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게 법정갱신의 요건이죠. 효과는 전임대차와 동일. 차임이 보증금은? 차임이 보증금 동일. 동일. 뭐만 달라? 기간만 2년. 임차인만 해지. 3월이지 않으면 해지. 그렇게. 그래서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와 법정 갱신 효과가 조금 다르죠. 다르잖아. 자, 또 하나 5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을 때는 뭐 법정 갱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친구 3번. 뭐야? 왜 그래? 누가 막았어? 뭐 왜 저래? 이 코로나 2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지요. 난리가 났지 요새. 저희 동네도 뭐 20대 여자가 뭐 길거리 다니면서 벽돌로 차량 4대 부시고 오토바이 부시고 그랬다는데 참,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민법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조금만 있으면 끝나요. 25일이면 끝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을 맞이하자 말이지. 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5일이면. 악착같이 하면요. 붙어요. 막판에 막 쪼면은 사람이 절실하게 쪼면. 36번.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고 우선변제권인 임차인. 뭘 말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일까? 양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 최선순위 대항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선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죠? 경매될 때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첫째, 법원의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받을 수 있죠. 또 하나 그냥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나중에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죠. 자, 이때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선택해. 그럼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이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이 배당금을 얘한테 주려면 임대차가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임대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그에게 배당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1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 X. 그래서 이 배당 요구를 해지 의사표시로 봐요. 우리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봐요. 그리고 법원은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요.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됐으니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 판례 다시 한번. 최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에게, 즉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이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임대차는 종료되어야 한다. 그래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해지 의사표시다. 그 판례 문구입니다. 1번 X. 2번.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계약이 갱신됐어요.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에 따른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 이때 대항력은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다시 말해서 최선순위 저당권이 따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갑소유 주택에 저당권이 있고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을이 임금이 주민등록을 했어요.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그런데 이 주택이 경매가 되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소멸한단 말이죠. 따라서 얘는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자, 이때 경락인이 얘가 을하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해. 그러면 을은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언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즉 병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즉시. 그게 4번이죠. 자, 3번이고 4번 지금 말씀드린 거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됐지만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어. 그럼 임차권도 소멸하니까 매수 이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5번은 다시 한번 일로 돌아봅니다. 을이요. 채권, 보증받은 채권을 팔아요. 얘는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죠. 그런데 채권이 아니라 임차권까지 팔아. 뭐까지 팔아? 임차권. 임차권 양수인. 채권 양수인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이 아니라 임차권을 팔았어 얘가. 얘는 당연히 을이 갖고 있던 모두 승계해요.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겠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적법 전대를 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얘한테 있죠. 대위 행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과 함께 임차권 양수한 사람은 임차권에 붙어있던 우선 변제권도 넘겨받았으니까 그걸 직접 행사하면 되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신 행사하면 되고 그게 5번. 주택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되고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신 행사하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틀린 거 1번. 37번 집합건물법의 기여,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 대지, 그 다음에 그 밖에 전유분이 속하는 일동건물 아파트 그 자체, 그 건물의 대지와 하나로 관리된 땅을 규약으로 뭐 할 수 있다? 대지로 할 수 있다. 규약상 대지를 말합니다. 니은 각 공자는 규약에 달린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관리 비용 의무로 부담하고 X 지분 비율로 균등한 비율로가 아니라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이 뭐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이렇게 되죠.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지분 비율 이퀄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이렇게 되죠. 디귿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죠. 분리 처분 못하죠. 절대로. 리을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에 대한 채권 특별 승계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틀린 거 리은 리을 2개 옳은 거 기억 디귿 2개 답은 2번. 38번 1번. 갑으로부터 101호를 분양받은 을 구분소유권은 등기했어. 근데 아직 대지사용권은 등기를 못 넘겨받았어. 그래도 얘는 땅에 대해서 뭘 취득한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집합건물 수분양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전유분 101호에 대한 소유권, 즉 구분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치고
대지 지분은 등기를 못 마쳤다 하더라도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즉 대지 사용권을 갖는다. 2번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 뭐가 있을까요? 복도계단. 네? 복도계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가 세 번째 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당연히 무효 등기죠. 그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따라서 그걸 경락받은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갑이 체납한 관리비.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는 승계한다 안 한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한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그래서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을이 승계하도록 한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이렇게 되죠. 전부 유효 X, 전부 무효 X.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이렇게 되죠. 자, 5번. 갑이요. 4번. 대지에 관한 권리만 있고 구분 소유권이 없는 자가 왕왕 있어요. 땅에 대한 권리만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땅을 전혀 사유수익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도 갖고 있고 대지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대지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얘네들은 대지 사용수익하죠. 근데 얘는 사용수익을 못해요. 심지어 주차장, 주차권도 안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지. 사용이익 못하니까. 그게 4번. 대지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을 때 그 다른 공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땅을 전혀 사용 못하니까. 왜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할 때 보면 이제 뭐 유치원 부지나 상가 부지 같은 공공용지 같은 거 비스무리한 거 분양하는 경우 있죠. 네?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 근데 그 땅을 받은 사람, 땅만 받은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만 있어요. 아파트 구분 소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로 주차하려고 그래도 관리소에서 주차증을 안 줘요. 왜? 주차증을 발급받으려면 구분 소유자가나 인천이어야 되잖아. 몇 번, 그 땅을 전혀 사용수익 못하는 대지 사용권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둔 말. 따라서 4번 X. 5번은 눈이 말씀드렸죠. 갑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증축을 했어요. 근데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그럼 바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요? 아니지. 갑은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 구분 소유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갑의 의사에 따르죠. 그래서 이 갑이 여기를 구분 소유할 의사를 표시해야 그 구분 소유 의사 표시를 뭐라 그래요? 구분 행위. 그래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게 5번. 증축 부분이 두 번째 쪽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해서 막바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네 번째 쪽 소유자의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 즉 구분 행위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39번에 1번 아주 중요한 거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자신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할 수 있다. 자, 2번 채권자가 청산금을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은 경고하지 않고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등기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2번 X. 청산 절차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3번 가등기담보법은 귀속 청산만 있지 처분 청산은 안 된다고 그랬고요. 4번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고 그랬고요. 자, 5번
가등기권자는요, 목적물이 경매되면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에 뭐 해야 돼요? 채권 신고해야지. 등기부에는 채권액이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법원은 배당을 못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 가서 나 채권자인데요, 1억 받을 게 있는데요, 배당이 주세요 라고 신고한 경우에만 배당 받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신고 안 했는데 법원이 알아서 배당이 줄까요? 안 해주겠지. 그죠? 5번. 40번. 계약명의시장 마지막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 내본다 그랬어요. 2021년 각과 어른 합의하여. 이 합의가 뭘까요? 명의신탁약정이죠. 그리고 갑이 제공한 돈으로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 이렇게 되죠. 을에게 등기 이렇게 되겠죠. 실수요자는 갑이지만 등기는 을 명의로 해주기로 했다. 이게 뭐죠? 명의상약정을 하고요, 갑이 이렇게 돈을 주고요, 을이 병소유 물건을 사가지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거죠. 계약명의신탁. 그 다음 이제 그거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선이네요. 자, 일단 병이 선인 경우 여기 보세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 그랬어요. 등기와 매매는 병이 선이니까 유효라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예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 그 부동산은 갑이 임차인인 것처럼 통모하여 점유하고 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또 다른 약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임대차. 이게 왜 가장임대차예요? 갑이 을에게 차임을 줄까 안 줄까? 안 주지요.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갑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가장임대차 계약을 한 거야. 얘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임대차. 차임 안 주니까. 자, 이 상태에서 1번. 갑을에게 간의 명의상약정은 무효죠. 명의상약정은 무조건 무효라 그랬어요. 다만 병으로부터 을에게 된 등기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돈. 이거 돈. 부동산이야, 이 돈. 이 부당이득이죠. 2번. 자, 3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돈 돌려달라 이거죠. 자, 3번. 이 갑이 을에게 돈 돌려달라. 여기 보세요. 돈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죠. 유치권 퇴행한대요. 안 되지요? 그게 무슨 뜻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이 부동 사이에는 결연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4번 틀렸죠. 계약 명의 신탁,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돼. 자, 그 다음 얘가 이걸 점유하면서 여기다가 비용 지출했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 도둑놈도 도둑질 한 물건에 비용 지출했어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죠? 갑이 만약에 이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했다. 을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 을에게. 그런데 안 줘.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이건 유치권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되지! 비용인데! 예? 이건 안 돼. 돈이, 이건 돈. 이건 돼. 그쵸? 유치권 되겠지. 자, 그래서 5번. 비용 상환 채권 행사할 수 있고, 이 비용 상환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계약명의신탁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내서 400자까지 끝냈어요. 자, 이제 백선 2번만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동영하고 백선 문제를 통해서 요약집 체크해가지고, 체크된 부분, 그 문제 나온 거 체크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 파트를. 그것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그럼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으면 85점. 실수 조금 하면 70점. 예? 해서는 안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떨어집니다, 진짜. 나는 붙을 수 있어. 또 하나, 거기에 걸맞게 하루에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답답하더라도. 악착같이. 잠은 4시간.
지금부터.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